안녕하세요. 사가경제 고버스 방송 시작합니다. 고버스 오늘 개인 매수세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에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2465 가격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터치하고 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더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비중을 2510과 2505 가격에서 일부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장이 이제 이번 주 처음으로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한 것인지 공매도세는 지금 쾌적한 상태입니다. 고버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안 좋은 상태지요. 그리고 삼성전자 갭으로 7130 가격을 깼지만 종가에 이제 힘을 실어가지고 71400 가격까지 올려놨습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오늘 시가에서 2602 가격으로서 우리 수급 라인인 2601.9 라인보다 위에서 시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급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와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고버스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되는 포지션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버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인 매수세가 평균적으로 똑같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은 고버스에 있어선 긍정적인 수급 형태입니다. 엔화가 8년 만에 최저 가격을 지금 찍었답니다. 현재 바 차트가 원달러 대비 엔화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원화 대비 달러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원화 대비 위안화 가격이고요. 현재 8년 전인 저점을 지금 테스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것은 일본 10년 채권 수익률 차트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가장 인상적으로 수익률 부분은 0.25%인데 지금 요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돈을 털어가지고 계속 방어를 치고 있는 부분인데 며칠 전에도 또 개입을 해서 가격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 제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 정도의 가격 이상으로 해서 수급 라인을 껐었을 때 이 포지션만큼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아까 보신 채권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방어를 치다 보면 이 아래로 더 떨어질 듯 합니다. 일본은 지금 사실상 거의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역발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먹힐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한국 시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일본 엔화가 싸다 그러면 우리 무역 제품들이 일본과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일전에 자총용 우베코 중국, 일본이 양쪽에 배치가 돼 있는데 일본이 엔저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아주 개박살이 날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2008년도에도 엔저를 경험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때도 엔화가 싼 바람에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무역 적자가 우리가 2007년도 11월, 12월 이전에 이제 무역 적자가 계속 발생이 됐었었는데 엔저가 발생이 되면서 무역이 이제 개박살이 나면서 미국의 리먼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엔화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강세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처음 300억 불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상승하는 불길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때와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은 달러도 강하게 올라와 준 다음 평균 가격을 지지를 하고 있고 위안화도 올라와서 평균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화는 지금 밑으로 꼬그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IMF 때도 그랬고 그리고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도 엔화가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이 평균 가격에서 엔화가 떨어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달러가 슈팅이 나온다는 것이죠. 위안화도 그렇고 미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 제꼈다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
도대체 어디 풀려 있는지 모를 뿐이지 아직 전 세계에는 이 달러의 힘이 잔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했듯이 뭐 위안화를 투자를 하든 달러를 투자를 하든 엔화를 투자를 하든 뭐 원화 갖고 계셔도 되고 어쨌든 캐시를 어느 정도 이 셋 중에 하나는 잡아서 확보를 해야 이 슈팅을 먹어가지고 캐시로 인해서 물가 가격 하락에 인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원화로 가지고 방어를 하느냐, 엔화를 가지고 방어를 하냐, 달러를 가지고 방어를 하느냐, 위안화를 가지고 방어를 하느냐,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저는 서가경제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로 방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됐었을 때는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위안화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의 달러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엔저고 하다 보니 그렇다면 이제 차를 기준으로 요새 그 유튜브에 혼다 차도 많이 나오고 도요타 차도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크라운인가 그랜저랑 가격대가 비슷해서 비교하는 영상들을 좀 봤었는데 혼다 차의 오디세이입니다. 카니발에 비해서 디자인들이 이거 쌍용의 로디우스 느낌이 나는데 이처럼 일본이 괜히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도 도장 문화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전자결제는 개나 줘버리고 아직도 피라미드 식으로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찍어내다 보니 밑에 직원들이 나만 하겠습니까? 혁신적인 디자인이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디자인입니다. 가격은 6천만 원대인데 엔화를 엔저 부분들을 반영한 건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뭐 그렇게 싸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음은 그랜저의 라이벌 도요타의 크라운입니다. 가격대가 6,400이네. 비슷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은 뭐 소나타에 뭐 비할 바가 뭐 그러다 뭐 심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상 실내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그닥 뭐 좀 뭔가 노딱티가 많이 나는 게 사고 싶다는 생각은 썩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렉서스. 그나마 일본의 디자인이 그나마 좀 세련됐다고 느껴지는 차가 렉서스인데 가격이 7천만 원입니다. 소나타급 차가 7천만 원입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은 외관은 정말 세련됐다고 느껴지는데 실내 디자인은 이거 너무 심심하다. 전 노땅티가 요것도 많이 느껴집니다. 젊은 친구들의 세련된 디자인미가 다 가미되고 노땅들이 밀어붙이는 그런 디자인들이 덕지덕지 들어간 느낌이 확 듭니다. 국산차는 뭐 볼 필요 없이 독일차를 보시면 이게 BMW 5 시리즈인데 딱 실내 딱 봐도 뭔가 고급지거나 뭔가 세련되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지 저는 이 BMW 마크가 좀 촌스럽다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사고 싶다고 느껴지는 게 디자인이 저는 차라리 BMW를 사지 일본 차를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BMW 5 시리즈는 6,700만원 할인이 또 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랜저랑 충분히 겨뤄가지고 팔릴 조건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BMW 한번 봐보십시오. 차가 엄청납니다. 종류가 엄청납니다. 차를 위해서 태어난 기업인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본 차들과 독일 차 그리고 한국 차 중국 차 전반적으로 모든 걸 이거 봤었을 때 일본은 아직도 모든 기술력들이 20년 30년 전에 고유화된 그런 노땅티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엔저 상태가 더 강화가 된다 한들 그렇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여행 수지 부분은 확실히
폭발적으로 일본 여행을 많이들 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휴가철도 됐고 했으니 일본에 놀러를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엔저다 보니 그나마 제가 뭐 좀 사고 싶은 부분은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인데 이것도 근데 게임들이 옛날 저 플스 2를 했었었는데 그때 게임들이랑 그닥 뭐 새로운 게임들이 있나 싶습니다. 뭐 단순하게 차로 뭐 좀 비교를 했지만 어쨌거나 엔저 사태로 인해서 세계 무대 시장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차를 갖다 댔을 때 엔저 사태가 더 커진다 그러면은 뭐 디자인 부분이나 기술력 부분에서 눈을 좀 감고 뭐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은 일본 제품을 선택할 확률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뭐 이 사태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엔저 사태가 이제 이 불기둥을 부르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요즘 들어 정말이지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 없습니다. 소유욕들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빨리 고버스 투자를 마치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다른 거를 좀 사고 싶은데 정말이지 올해는 정말 지루박입니다. 주식시장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종목군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 지수들이 올랐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상승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종목군으로 있어가지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그쪽만 이제 상승세가 좀 강했을 뿐이지 다른 분야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재미는 못 봤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지루한 싸움이 마무리가 되려면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AI 섹터 그쪽들이 확 죽어야지만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폭탄들을 하나씩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지루박인데 룰루랄라 그냥 기다리다 보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